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다시 국민연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이재명 후보가 아주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있었던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청년 세대만 빠지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겠구나. 청년만 없어지면 되겠구나. 대한민국 되게 살기 좋은 나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개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인가 대선 토론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회 영역이었는데 이 사회 영역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뭐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금 개혁 또한 이제 이게 갈라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조금 개인적으로 쎄하다. 왜 이게 갈라치기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나쁜 제도가 있는데 아주 나쁜 제도가 있으면 이걸로 수정해서 이상적인 제도로 가야 한다. 근데 이상적인 제도를 가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데 이 합의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지만 변화하는 제도 그리고 이상적인 제도를 향해서 가는 길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번에 연금 개혁한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나쁜 제도가 이제 조금 나쁜 제도가 되었다. 모든 제도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는 이걸 합의하는 거고 이걸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게 예전에 있던 아주 나쁜 제도보단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제도가 합의가 가능한가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은 다원화되어 있고요. 이제 점점 더 다원화될 거고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더 다양해진다는 소리예요. 세상을 다 서로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획일된 하나의 방식으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이 원하는 것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요구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 그 개개인에 맞춰서 모든 요구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제도는 합의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마 이걸 유토피아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 그래. 이상적인 제도가 합의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가는 게 맞는데, 가는 과정에서 일단 4.5일제를 거쳐서 가겠다. 라고 하는 맥락과 되게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우리가 개혁이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급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해서 사회의 안정망을 계속해서 갖춰가는 것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에 이제 이상적인 제도에 대해서 합의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그리고 이걸 점점점 고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간 연장했다라는 게 그 당시 국민연금 개혁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세 사람이서 대화를 해요.
근데 한 명이 빠져 있어. 그럼 두 명이서 이야기를 합의를 봐야 되면 이 빠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했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합의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배려라는 차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대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 많은 여당과 나이 많은 야당, 나이 많은 정치인들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 이 과정에서 누구에 대한 배려가 없었냐면 청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이 청년이 국민연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 청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청년 빼놓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놓고 이게 우리는 합의를 봤다. 개혁됐다.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엄청난 개혁을 해냈다. 몇 년 만에 수정해야 될 걸 드디어 수정했고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피해를 본 청년들이 이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합의가 다 됐는데 왜 너네 뒤늦게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너네는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2064년이 되면 대략 40년 이후인데요. 40년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20대들이 60대가 돼요. 그리고 현재 50대들이 90대가 되거든요. 현재 50대들이 90대가 되면 이제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연금이 고갈되겠죠. 지금의 20대들 국민연금 낼 거 다 내고 고갈이 돼서 60년 이제 나이가 돼서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지금의 50대들이 더 이상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쯤, 그리고 지금의 20대가 이제 수령을 시작해야 될 쯤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난 장년층이 이미 애초에 청년층에 빨대를 꽂겠다라는 게 국민연금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2030 세대에 대한 이제 사회에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해요. 2030은 어떻고 MZ는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부모님의 등에만 빨대를 꽂았지 옆집 아줌마 등에 빨대를 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장년층이 청년층에 다르게 말하면 50대가 20대 등에 빨대를 꽂겠다는 거잖아요. 대놓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그 성장하는 동안에 그 보상, 지금의 50대가 20대 때 고생했던 것들에 비해서 지금의 20대는 그냥 누리기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그 보상은 이미 다 받았죠. 그리고 20대는 사실 그 보상을 받기가 되게 힘든 상태예요. 20대가 자라는 과정에서는 되게 행복하게 자랐겠지만 청년 취업 문제부터 시작해보면 청년 실업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자본주의 세대는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이후에 계속해서 후세대들이 전세대보다 다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20대, 30대, 2030 청년 계층이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막말로 2030의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 임금 수준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이미 나온 이야기거든요. 모두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걸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이렇게 다양한 걸 포기하면서 M4 세대가 되어 가는 건데
이 M4 세대가 된 김에 미래도 포기하라고 이제 청년층을 이렇게 떠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오늘 그 아주대 발언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많다. 연금은 빨리 다시 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더 많이 걷어서 조금 더 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이잖아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조금 높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걷어서 조금 더 줄게 라는 걸로 저는 처음에 이해를 했었는데 이 이해가 잘못됐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그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답변을 듣고 저는 오늘 확신하게 된 게 뭐냐면 나는 받을 건데 너네는 내라 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국민연금 내왔고 나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국민연금 받을 거다. 거기다가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받을 거다. 근데 너네는 내라. 받을지 말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연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청년들이 독박 쓰는 거예요. 호텔 경제학에서 호텔이 독박 쓰듯이 그냥 청년이 독박을 쓰면 경제가 호텔 경제학에서 호텔만 독박 쓰면 모두가 해피엔딩이잖아요. 모두 경제가 도는 거잖아요. 똑같이 연금에서도 청년만 독박 쓰면 그 위의 세대들은 다 행복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금도 보면 이제 이 보험료율을 천천히 인상하는데 그 소득 대체율은 빠르게 인상하잖아요. 그것도 좀 맞춰야 되고 자동 조정 장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연금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내 연금에 내가 얼마 냈는지도 확인 안 하고요. 내가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얼마 내서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 내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연금이라고 말을 하지만 준조세의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준조세가 아니라 대놓고 조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둡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